예, 이제 2시간여 뒤면 대선의 해가 밝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선 설명서로 오늘도 역시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저희가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의미와 함께 내년 대선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올 한 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해봤습니다. 무릎 꿇은 이재명입니다. 자, 이 사진은 무릎까지 꿇고 그야말로 큰절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인데 돌아보니까 최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 사죄라든지 반성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 역 컨벤션 효과, 이게 불과 2달 전에 언론들이 썼던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상당수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야당에서는 선거용 사과 쇼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몸을 낮추는 전략이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사실 대장동 의혹으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고 또 관계자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아들의 도박, 성매매 의혹 등 이 지뢰밭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야당 말대로 그게 진짜 쇼든 아니든 효과는 일단 본 셈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주 4일제, 또 외식업 총량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이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모두 한 발 물러났거나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불과 2~3달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어요. 예, 뭐 말 바꾸기냐 아니면 유연성이냐 이 평가는 엇갈리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 그리고 인천, 경기 또 이 자영업자와 학생층,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지지율이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중 공략해온 계층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시킨 뒤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자 큰 구조조정을 한번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 이기려면 가랑이라도 기어가야 한다. 고집 세고 또 센 발언에 익숙한 이 후보에게 최측근 의원이 했던 조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랑이라고 하면 그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이 떠오르는데 그 남의 가랑이를 기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한나라 대장군에 올랐고 결국 무패장수 항우까지 겪은 바가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뭐든지 한다 이런 건데 윤 후보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이 후보의 이른바 그 유연성에 대해서도 그 대선 승리 후에는 또 입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게 신뢰성의 문제인데 선대위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이 고민이긴 합니다. 이 변화가 빨랐던 만큼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유권자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28.7%가 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윤 후보의 18.8%보다도 9.9%포인트가 높습니다. 이들의 표심을 막판까지 잡아둘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겠죠. 자, 그러니까 무릎 꿇는 전략이 당장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끝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김정우 반장은 서서 죽겠다는 윤석열이군요. 이건 무릎 꿇은 이재명과는 뭐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이 서서 죽겠다, 이건 윤 후보가 직접 하는 발언이잖아요. 네, 그 윤 후보 측에 따르면 프랑스 소설가 그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에서 발췌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대한 윤 후보의 신경을 담았다는데 문제는 진짜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 윤석열 캠프의 자폭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야권 분열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예, 그 저희 여론조사에서 그 윤 후보는 20대와 충청권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캐스팅 보트 그룹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서 뭐 흔히 보는 지지율 등락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질이 아주 안 좋은 하락세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서주민 반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는데 질이 안 좋은 하락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런데 윤 후보 측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예,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뭐 자신은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도 여러 종목이 있죠. 프로야구의 경우에 뛰어난 선수는 볼 카운트, 아웃 카운트에 따라서 타격 전략을 달리한다,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예, 뭐 선거 전략이라는 게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윤 후보가 정치 초보니까 이 전략 참모들의 얘기도 좀 잘 듣고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최근에 그 윤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던지는 말인지 아니면
막 나오는 실언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열세인 후보가 말이 거칠어진다는 거는 선거의 불문율이죠. 예. 최근 윤 후보의 강경 발언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같지 않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위기 때마다 이런 뭐 유사한 형태의 직설적인 형태의 발언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게 이제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역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윤 핵관 논란 있죠. 그리고 당대표가 여당보다 윤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초유의 상황에 그 후보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요즘 선대위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 후보가 화를 내는 일이 잦다. 또 참모들의 고언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선대위 상황실로 일원화하겠다던 메시지와 그 일정도 계속 혼선을 빚고 있고 여기에 정계 개편 얘기까지 자꾸 오르내리면서 한창 뛰어야 할 지역 조직이 망설이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예, 지금 두 반장이 지적한 것들이 오늘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군요. 자, 두 반장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더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